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중국에서 사업할 때 매물 없이 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같아가 없는 것이죠. 중국이 앞으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나가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반부패 운동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청소기직과 주만공사 위원회 주석 자리 그리고 국가주석 자리를 매인받아 명실공히 중국의 최고 지도자에 오른 시진핑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작합니다. 약 6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중국은 1945년 공산당 정권 수립 후 가장 강력한 반부패 운동에 소용돌이에 휩싸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수천 명의 고위 관료들이 처벌을 받았으며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산 관리 수백 명에 달합니다. 2014년 밥 데이비스 월스트리트 저널 중국 경제 편집장은 중국의 반부패 운동에 대해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숙종 작업인 동시에 두 대를 뿌리 뽑기 위한 진정한 노력 둘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만 여지없이 시진핑은 정적들을 겨냥하고 있었으며 시진핑의 라이벌 보시라 있는 부패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룩의 양제 300을 이뤄다가 하루아침에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 중국 마오스등과 장점인 역시 여러 정적을 반부패라는 이름하에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정적을 제거하면 그것으로 끝났죠. 하지만 지금은 더욱 국적기고 광범위하게 반부패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부지사망 치닫는 반부패 운동을 직접 지시하고 있는데 그는 시진핑의 오른팔이자 유능한 정제 관료로 중국 정책의 문제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망치사는 반부패 운동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컵 주기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상호 견제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청렴한 자만의 공직에 오르는 단계입니다. 1. 당 체제 특성상 상무 견제와 시스템이 구비되는 것이 매우 어려우니 쉬운 개혁은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재 중국은 일단 개인급 주기 단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일단 높지 체제에서 청렴한 나라를 만든 싱가포르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2012년부터 반부패 운동이 시작되었으니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2017 아시아 태평양 두 배인식 조사 결과 최근에 부패가 늘어났다고 느껴지는 국가 1위에 중국이 올랐습니다. 반부패 운동으로 난리를 쳤습니다.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응답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자들이 중국의 부패가 증가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으며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뇌물을 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응답자의 26%에 달했습니다. 아무 때 운동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만 시진핑은 그동안의 강도 높은 반부패 운동에 결과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객관적 자료나 실제 변화가 느끼는 자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무리 두 배를 열심히 잡는다 해도 부패를 찾는 자들은 청렴하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첫 먹는 문화에서 누가 누굴 찾겠는데 하는 것입니다. 부패 수사에서 제외달라는 또 다른 매물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에 이르는 부패인식 지수를 살펴본 결과 부패인식 지수는 변동사항이 없었고 세계 80위 수준이었던 부패했으니까 87위로도 안주와 적금을 알 수 있습니다. 반부패 운동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 보면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 중국의 반부패 운동은 시진핑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적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분석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와 그들의 권력 유지 전략을 살펴보면 지난 반복된 운동이 실제 개혁보다는 정적 제공 및 권력과 하위 소재로 쓰였나요?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역사 2000년을 분석해보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청나라까지 49개 왕조를 걸쳐 282명의 황새가 중국을 따스했습니다. 이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왕소는 없다. 왕조의 평균 종속기간은 70년으로 3년 만에 사라진 후반부터 289년 동안 오래 조속한 당나라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1949년에
중국 정권을 잡았습니다. 현재 70년이 되었습니다. 둘째 왕족 무리학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정치 엘리트의 반란이었습니다. 왼쪽 침임 인하는 민중의 반란이 아닌 정치 엘리트에 의해 망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나 한국에는 농민 반란문을 끊임없이 공개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정권을 탈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셋째, 자연스럽게 공좌에서 물러난 황제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사르테이비, 강요 자사, 의 강요 등 정상적이고 비참한 만류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폐일의 원인이나 만주의 몰락 원인은 서로 비슷합니다. 사회 내부는 외적이 아니 정권 내부의 엘리트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결국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가장 큰 위험 여성인 정권 내부의 엘리트 집단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안문 사태 때 엄청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공산당은 끈적하지 않았고 민주화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재를 차지한 입장에서는 주변의 엘리트들을 잘 관리하고 이들이 해이한 짓을 하지 못하게 단속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시진핑은 권력을 잡자마자 반부패 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공안 황제로 불리는 처우, 강정원 당 중앙 국상무위원 시진핑의 정치적 라이벌이의 어떤 보시라 2000 충칭시 당선기를 비롯해 수만 명의 관료들은 처벌했습니다. 특히 시진핑이 제거한 자들은 주로 장점 2쪽 사람들이 상하이방 관료들이었습니다. 장점 2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공산당의 제3대 주석으로 당과 정부의 최고 지도자 했습니다. 그는 임기가 지나 공직에서는 인터하였으나 여전히 마크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 2쪽 인사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국 5천년 역사에서 배분 그대로 주변 엘리트들 라이벌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부패 정책을 통해서 말이죠. 물론 진짜 반부패 정책을 통해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개혁을 이고 투자할 수도 있겠으나 아까 살펴본 것처럼 6년 동안의 살벌한 적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지수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부패 정책을 통해 실제 국가 청렴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정적 재고에 대한 부작용으로 새로운 정적투리와 진상당하면서 때를 기다릴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파가 지금은 잠복해 숨죽이고 있으나 민심의 변화가 나타나면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 집중을 위해 반부패 운동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극할이 자신의 묵을 전혀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양날의 거기 될 수 있는 것이죠. 남북대 운동을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패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각종 부조리함은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한편으로 모두가 두 배에 있는 사회에서는 부패라는 무기로 권력자들의 간에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설치만 하면 먼지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이죠. 개인적 일탈과 부도감을 내세우면서 정적훈 경쟁자를 제거하는 행위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반대 진영의 인사들이 부도덕적 모습을 보이면서 살 거랑은 잘때짜릿한 시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대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부패가 일어나는 구조주도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겠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것을 원합니다. 현재 중국의 반부패 운동은 이를 방지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체제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저 개인의 부도 녹화 일탈로 본다면 진정한 청렴한 사회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방위 구조 내의 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두 배 대상을 찾아서 벌주는 되면 급급한입니다. 얼마 전 북한의 김정은 또 중국과 비슷하게 반부패 운동을 정리했습니다. 민심 불안을 잠시 온다는 지지보다는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골자는 엘리트 집단에 의해 계약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최고 권력자 위치에 오른 자들이 무리 없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을 1인자에 오르게 힘써준 2인자 장성택을 부정부패 혐의로 종식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 중 매물을 축적하지 않거나 권력을 남용하지 않은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러하다. 문이 권력에 도전하고 위협 요인이 되면 반도체로 엮어서 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체제하에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아직 판단하기 이름 듯합니다. 그럼에도 시진핑은 이미 빼된 반독재 운동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도난 살렸습니다. 최초의 대한민국은 단군 할아버지, 그렇다면 최초의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할까? 있나요? 하얀 기원전 2333년 아름다운 이당의 금수 광산의 단군 할아버지가 투자 보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를 세우니 앙근할머지가 물리는 단군 한거 믿고 주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단군 할배 관련된 이야기를 목 하느님의 아들 활용이 인간 세상을 다 줄이기 위해 땅으로 내려와서 마늘과 쓰고 지금 복제가 된 호랑이 느끼고 사람들 동료와 함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의미가 바로 누구란 겁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래서 표를 바뀌었고 새처럼 신호의 내용이 이런 말들을 100% 미대 수락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과 일본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라가 탄식이 있다고 하는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사망 57 먼저 섬하고 해제라는 새벽의 임금과 5명의 신이 나오는데 이 옆달명 계시는 어쩌다가 하필이면 굳이 구태여기역이 귀엽고 하필 S 다 지급의 중국 대륙의 나라를 세우려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중 4만 5전 중 한 명의 존재했다. 9일 이후라는 사람이 지어 바지가 실패했던 확장의 지주사 반품이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는 사업을 지수사업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자기 아빠가 실패 등급 환경에 지수 사업을 기원전 2100 현장 대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려는 영번은 신들의 너무너무 예뻐 있어요. 여자 네가 여기 다스려야 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초대 국가로 얘기되는 고조선처럼 중국의 초대 국가로 얘기되는 하나가 봉국됩니다. 물론 이 하나라고 실제 존재는 국가했는지는 아직도 의무도 많고 예를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국제역사학계에 있어요. 한 나라 이후에 생겨난 상가로 부터가 국가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편이다. 그 다음 일본입니다. 일부라면 천안 이러한 덴노 아무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런 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무튼 이 이런 게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일본의 초대 일왕 지부 일왕입니다. 클립은 삼바야마토이와 레비코노 미코투 라고 두렵게 키를 불리는데 기원을 710년 캠맥 이러한 일본이랑 감각을 낀 전설 신화에 대한 책을 아버지로 소설 끼워서 만들어낸 명령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 자기들 정통성을 부대를 위해 이런 작업은 우리나라든 중국이 된 일본이 된 어디든 있죠. 아무튼 이 소설로 쓴 일본 시를 따르면 하늘 아래 잘된 시들 중에 땅과 줄이려고 기업에 좋은 쓴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자락이라고 어린 남자신과 쌍둥이 여동생인 이자나미가 같이 오사카 옆에 아버지 400전 내려옵니다. 두 쌍둥이 남매가 갑자기 결혼을 저합니다. 시장이 무서워 진짜 세상이다. 및 결혼 예정인 어떻게 그런 일이 아마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동방에 난리를 하겠지만 그리스로 마시는 아이도 이런 일들을 흔하게 일어나셨으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무튼 이전하게 이 사람이 F 상품이 남에는 결혼해서 뱃속에 아기가 만들어지고 그 아기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바로 일본이 있지요. 그렇게 일본을 낳다른 겁니다. 일본은 특이하게도 자기들 나라를 아예 신이다 맞다고 편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본 섬을 나왔는데 남자 실인 이전하기 왼쪽 문에서 태어나 아마테라스라는 태양신이 또 태어납니다. 이제는 눈에서도 태양신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 태양신 아마 픽스가 암의 노후시의 회비비라는 신을 낳고 또 얘가 리드 위기라는 신을 낳고 그렇게나 코너 보도나 닦아 드디어 원전 660년 2월 10일 직무와 일본 초대 일왕이라고 불리는 직무일왕이 되어 합니다. 이래서 2월 11일이 일본의 건국 기념일, 인가조 과거, 일본 역사기는 이런 거 관련된 그 옛날 시대의 이야기들을 신성불과 심의 존재 존락에 신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다 이슈 시대와 사도약 최다 속옷 끼치는 일본의 1대부터 9대 이장은 받자 버리고 최초의 랑은 10대 1랑으로 불리는 스위치인데 노가 조절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진된 5부터
신저가를 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때부터 그들은 허브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유럽에서 어마운 샴푸 갈 때 영국만 해도 기원전 4만 년에서 3만 예전에 크롬 한혁민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기에 사라지고 어쩌고 저쩌고 같은 내용으로 인류의 역사를 우선 메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82 무렵부터 캐쪽이 등장해서 여기고 있다가 로마 제국 이후에 자민당은 이런 과정을 통해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유럽은 과거 코드 약사들이 타지에 섞이고 여겨 있어서 서로지 달라고 할 필요성을 설립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동양 국가들의 역사가 시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고 실제로 그것을 신정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팔릴 말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자, 이제 안경 물 많이 뜨면 좋아요. 구두 재미없었다면 싫어를 꼭 눌러주십시오. 한국인들이 중국을 새로 하게 된 건 언제 없었을까? 작년 시가를 보복 때, 10년 전 가짜 분뇨 만들 때, 아니면 고조선 재고 더 숱한 침략과 간섭을 받아온 과거 역사 때문에 아무튼 이젠 전 세계가 침묵을 경제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란거리를 좀 많거든요. 미국을 뛰어넘는 최강 대국을 꿈꾸는 중국의 양심에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어디 한번 볼까요? 요즘 중국 기업들의 기세가 참 무섭지. 세계 1위 자리를 야금야금 먹고 있거든요. 중국은 올해 냉장고, 세탁기, 이동통신, 인프라 등 9개 분야에서 점유율 1위로 7개인 한국을 세척했습니다. 이 같은 눈부신 성과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 팔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한 해 평균 40여 건의 기술 유출 지도가 있었다고 하죠. 대부분은 전 현직 직원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중국은 국내 산업 핵심 업종에 근무한 직원을 연봉 2대 주거비 자동차 항공권 전문 통해 개인까지 지원하며 계좌가 알고 애쓰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전직 애플의 엔지니어가 자율주행차 관련 영업 기밀을 몰래 빼돌려 중국 자동차 업체로 이직하려다 출국 직전 FBI에 찾고 되겠죠. 중국으로선 수천억대 가치를 지닌 기술과 지식을 통째로 얻을 수 있기에 소매가 전혀 안 흘겁니다. 국제사회의 스탑 기간에도 산업 18 활동이 계속되는 유캐죠. 기업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로 초기 테크 기업들을 노리는데 이들은 투자금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 군대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해놓고 영업팀 일과 특화 기술 맞손 탈퇴가 기술머티 문제도 심각하지. 짝퉁과 위조 상품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국, 미국 등 세계 유명 기업들의 이름과 로고 제품 디자인이 아주 국산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죠. 알리바바 쇼핑몰 등에서 진행하는 적발된 위조 3만 2만 개 올 상반기에 16,300개라고 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규칙을 하기는 중국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국을 이렇게 이미 2009년 GDP 기준으로 세계 유일의 경제대 국게 됐습니다. 명절 상고 미국과 대접할 만한 G2 국가로 자리매김했죠. 이제 중국은 북한과 작품의 나라에서 혁신과 창조의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바이오, 친환경 자동차, 드론 등 미래 기술은 이미 중국이 앞에서 이끌고 있죠. 그 포대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에 있는데요. 중국은 2015년부터 반도체, IT, 로봇, 항공, 우주, 친환경, 자동차 등 10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버텨떴죠. 중국 정부가 해당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덕분에 중국 기업들은 진짜 싼값에 좋은 물건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들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히 있죠. 중국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중국 제조 2025를 2025년 안에 중국을 첨단 산업으로 고도화시켜 세계 경제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중국의 전략이입니다. 20년 안에는 미국을 따라잡겠다. 톡톡까지 들어있죠. 중국 정부의 집중 투자와 비고 아레나둘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글로벌 10대 IT 기업만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젠 애플, 아마존, 구글 등과 경쟁을 하는 셈이죠.
경제 발전을 이룬 중국의 꿈은 더 커졌습니다. 과거 주변국들로 붙어서 조금은 받으며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위대한 중화, 미국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이른바 중공목입니다. 중국은 1대1로라고 부르는 거대 물류 인프라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유나와 바닥 1로 잇겠다는 과대 풀세트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돈을 투입해 세계 곳곳에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있죠. 특히 자본 그쪽에서도 기능 국가들의 말입니다. 제키스탄바스리랑 차이는 한글을 보드와 몸무게는 발전소와 고속도로를 아프리카 침박 후에는 도로와 출로를 건설했습니다. 지금까지 68개국에 80달러 이상 투입이 됐죠. 이들 중 23개국은 건설자금 80% 이상을 중국에 빚진 상태입니다. 돈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중국은 추이를 금리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단화도는 GDP의 35%를 중국 자금으로 썼다. 본사 기지가 들어서게 됐고, 스리랑크는 한국 수익을 99년, 무려 99년 동안 중국에 갖다 맞춰야 한다죠. 캄보디아에서 한진 중국 인사가 정치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침박 후에는 아예 중국 위안화를 걱정통화로 지정했죠. 이런 걸 주체 외교라고 부릅니다. 돈을 빌려준 뒤 세계 곳곳에 자기 편을 만드는 전략이 있죠. 이제 이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국가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 중국은 노골적으로 심자랑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350만 제곱킬로미터의 남중국해 사태가 대표적이죠. 세계 두 번째로 큰 해역인 이곳은 수많은 해양생물과 얼마나 많은 석유, 천연가스 등이 매장된 것입니다. 경제적, 군사적 가치가 큰 것이죠. 2013년 중국은 남중국해에 있는 암초 7개를 매일의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인공섬 3곳에 중국 추천해 미사일을 배치 논란이 됐죠. 최근에는 아시아가 지고 함께 이곳에서 전기활동 군사훈련을 하다고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면서 아시아 국가엔 참여할 수 없다고 막았는데 누가 봐도 미국을 연두에 둔 거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도, 대만, 일본, 호주 등 동맹 관계를 키워나가며 동아시아 새 분리기에 집중하고 있죠. 최근 미 중간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의 관세 폭탄을 대부분 중국 제조 2025 관련 제품들을 정조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조만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밥을 더 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무역 정책에 따른 피해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제조 2015 나일대일로 같은 거대한 분들이 하나둘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국 상황을 좀 볼까요? 한국 전체 수출의 26.7%대 중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2015년에서 2010년 한국의 전체 경상수지 흑자가 한데 47%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하며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1.6%, 경제 성장률은 0.5%더 떨어진다고 하네요. 동남아 등으로 수출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중국, 이란 소재를 매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두 고래가 싸우면서 한국은 새우 등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부품과 중간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산 집이나 컴퓨터에 미국 수출길이 맡기면 한국산 디스플레이, 다 반도체가 자격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정치 외교적으로 자기 편을 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흐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한국의 고민 거래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치와 의견을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지난해 사드 보복회에서 보듯 힘이 커진 중국은 이를 커버합니다. 북한을 빌미로 한반도는 영향력을 키워야 하고 있죠. 경제는 중국에 유지하면서 외교는 미국 패널 등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경제력이 후퇴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신발이 되면 한국은 경제적 가격을 입고 중국 힘이 빠지면 정치 외교적으로 불안해 있으니 한국은 어느 쪽이든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들지 않으면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열어갈 수 있을까요? 정부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 세계가 성탄 분위기 14일 있던 지난해
중국에서는 유명 지하교회 3곳이 대대적인 단속의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도시는 성탄절 양말, 산타클로스 인형 판매와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가 금지되기도 했죠.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인은 세계적인 스타 한 빙빙 실종됐다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탈세에 대한 처절한 반성문을 쓰고 나서요. 대중 앞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통제와 실존 인물인 읽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10월 명의 위대한 동일한 단어를 주창한 맞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중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국부 마오쩌둥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른 독재자의 딸 마오쩌둥 1958년 대학 진학 통과 1966년 문화대혁명을 있을게요.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이른 독재자의 잘못된 판단으로인데 중국은 경제적 비패, 사회 혼란 등 국가적 제약을 겪었습니다. 우선 소련과 갈등을 겪으면서 마오쩌둥 추진한 대학 짓는다는 농업 국가였던 중국을 중공업 국가로부터 보자는 급해서 추진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정책 때문에 문제가 발생. 아웃 자동은 집집마다 작은 영광으로 만들어 직접 철강을 생산하도록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계들의 발생.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계약지금 동의 없이 1,000만 명 이상이 부장모 죽었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4천만 명이 희생양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학 진입동 실패인 아웃 자동은 1962년시까지 작성해서 물러난 그를 대신해 유사한 당시하고 비는데 실용주의자들이 전면에 나서 위기의식을 느낀 나오죠. 여기서 중국 역사상 다시 없어요 D에서 사실을 있을 거야 합니다. 바로 문화대혁명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경 문화와 자본주의의 철퇴를, 사회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 마모 자동은 이를 동쇼핑할 같은 반대 팔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삼. 하지만 마오쩌둥 이치돼야 같았던 통일벽 조사 지식인들의 마구잡이로 자녀가 부모에게 자비단을 강요하고 학생이 교사를 사상, 교육하는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대규모 세창으로인데 수십만 명에 처형된 300만 명의 공산당원이 숙청당했습니다. 결국 국가는 난장판 일이 있죠. 이런 마오쩌둥 시대에 그림자가 현재 시진핑 정부에 중국 공을 들이고 있다면 있으시겠어요.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것은 2012년입니다. 주석으로 선출된 이후 차츰 영향력을 확대했던 시진핑 주석은 2016년 말부터 서서히 본색을 드러낸 그 와중에 나온 것이 바로 중국. 그동안 숨지게 살았던 중국이 중앙민족의 이용 발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부품모았습니다. 이 힘입어 시진핑은 지난해 3월 국가주석을 사면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구축, 여기 직원이 귀를 열었습니다. 특히 헌법 상무님 방문에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사장을 삽입, 강력한 통제 제주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중국 전역에서 하는 지진, 핑을 마우스 종이 비유하며 우상화하려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종사하고 핀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아 공산당 회사 제작한 그림에서 시진핑은 중앙에서 큰 공장, 하지만 정치하고 핑이 모습은 작은 정상으로 만들어져 간신히 찾아볼 수 있게 만든 것이 가장 대표적인 지진핑은 덩 샤오핑의 외교 이후인 보강 양회를 뒤집어 쓴 여기서 조광양상이다. 빛이 감주와 밖에 비치지 않도록 한 걸음 속에서 6mm의 힘을 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대구 굴기, 중국 항공무용 등의 역사를 미국 채권에 도전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통제하고 핑의 장남인 시진핑에 대해 중국은 치료제 카부터 해야 한다고 일침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상화 작업 같은 PC의 사상 총재도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한 크리스마스 금주령. 불과 2년 전인 2016년만 하더라도 연말 중국에서는 성탄절 분위기가 지금은 요즘 중국이 사회 이슈 키워드 중 하나는 실정입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쥐도 새도 모르게 실종된 사람들을 속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권 운동가 등 반체제 인사들의 대부분이 사실상 장기 집권 선언 이후 유명 재별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실종 3개월 만에 나타난 한 빙빙. 현재 중국 사회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있죠. 중국 정부가 평소 투낸 언행을 일삼는 펀딩을 본보기로 자유금방 이직이 쉬운 연예계를 길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가는 300 미니시 주석의 버금가는 명망을 느린 귀신틀을 받았다는 분석하신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미팅 그룹 샤워 제도화되죠. 원금 웨이 인터폴 총재 등 사회 전반의 유명 인사들이 실적은 시간이 관심을 뜨겁게 달굴 여기 그치면 대륙의 클래스, 시진핑의 클래스가 아니죠.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는 사유재산권 맞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민영기업을 서서히 퇴장시키고 국영기업 역할을 늘린다. 국채민트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금난에까지 민영기업이 국영기업인 인수되고 민영기업 총수들이 숙청되거나 잘해서 밀려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는 중국 전자상거래 장악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마윈. 지난해 9월 자신의 입금이 교사로 돌아가겠다며 갑작스런 인텔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일도 아름다운타라는 말로 많이는 치켜세웠다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콩 언론이 부서 감내후 대중들에게 충격을 캐줬습니다. 마이 회장인 되는 중국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10년이 역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 있죠. 이 위는 지난해 10월 공식 석상에서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고 이 회사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베이는 발언을 내놓은 여기에 있다는 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윈이 우회적으로 공산당 정부의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죠.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마오쩌둥이는데